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체서식 및 면접 교육을 진행하게 된 진학컨설팅 마이유니 대표 강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교육을 시작하기 앞서 제 소개를 드려야 하겠죠. 저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전국의 다양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면접 교육, 진학 컨설팅, 실무자 교육 등등을 진행하고 이제 보수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수백 명의 친구들의 면접과 그리고 대체 서식을 도와온 만큼 오늘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콘텐츠는 두 개예요. 첫 번째는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 작성법이라고 해서 학생부 대체서식, 그리고 대학교마다 어떤 인재상이 있는지 그 예시, 그리고 대체서식 활동 선정 방법, 실제 합격 사례 분석, 마지막으로는 정시 전형에서도 이제 대체서식이 중요한데 그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접 준비 교육인데요. 먼저 연대 기준으로 경험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입 면접 유의사항, 지원 희망 학교 분석, 그리고 대학별로 특징을 파악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면접은 어떤 팁이 있는지에 대해서 최종 정리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체서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올해 도대체 어떤 일정이 있고 나는 언제까지 대체서식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몹시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2024년 대입 일정 및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나와 있냐? 수시 학생부 전형 기준일은 8월 31일까지 써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8월 31일은 무슨 말이냐? 내가 청소년 생활기록부든 아니면 대체서식이든 8월 31일까지의 활동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31일까지 쓸 수 있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바로 8월 검정고시를 본 친구들에 한해서만 8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본 친구들은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전에 본 친구들은 내가 검정고시 합격일 있잖아요. 검정고시 성적이 발표난 일, 그 전까지의 활동을 대체서식 및 이런 데다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중에서 3일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 말인 즉슨 나는 9월 11일까지, 못해도 9월 10일까지는 내 대체서식을 마무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서식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가 9월 10일까지는 반드시 이걸 마무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대입 변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기소개서를 한 3,000자 정도, 3,000자 내외로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아예 폐지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죠? 바로 청소년 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요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종합전형에 준비하는 친구들은 나에게 이제 남은 서류는 단 하나, 대체서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청소년 생활기록부에서 수상, 봉사, 독서, 동아리를 제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우리를 평가할 때 수상, 봉사, 독서, 자율동아리는 완전히 제외하고 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체서식을 작성하시고 계신 여러분들 또한 수상이나 봉사, 독서, 자율동아리 같은 것들에 좀 포함되는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좀 제외하고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볼게요. 정시 내신 반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검정고시 출신자는 성기부나 대체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죠. 이 정시 내신 반영은 마찬가지로 대체서식이긴 하지만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수시 대체서식을 다 설명해드리고 나서 정시 대체서식은 어떻게 작성하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라인드 면접 강화됐다거나 추천서 폐지됐다던가 이런 것들은 작년부터 왔던 기조고 제가 면접 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를 유념해 둬야 되냐? 바로 청소년 생활기록부 또는 학생부 대체서식,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시즌이 되었구나. 언제부터? 올해 대입부터. 작년까지는 자기소개서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올해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서류가, 이 면접이 나에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가볼게요.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대체서식이래요. 대체서식이라고 하고 미보유자 대체서식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친구들이 쓸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이 대체서식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체해서 내가 낼 수 있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중요도 순으로 5개를 기재하래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활동 5개만 선정해서 여기에 쓰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고등학교 기간 동안의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기재해야 하고요. 증빙 서류도 마찬가지로 15매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시를 갖고 와봤는데요. 모 대학교의 종합전형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 서식 양식이에요. 여기 우린 보시면 지원자 정보 있죠? 여기에 전형명, 모집 단위 쓰고 우리는 검정고시 합격자, 여기 합격 지역 여기다가 체크하고 나는 몇 월 며칠에 합격했어요 라고 쓴 다음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검정고시 합격자에 체크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작성할 서류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와 있냐?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간 횡하죠? 횡한 칸 정도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활동 일자, 활동 내용, 그리고 발행 기관 이 3가지만 나와 있는데 그 말인 즉슨 내가 언제 활동했는지, 어디서 활동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를 몇 자 이내로 한 활동당 50자 이내로 추격해서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한 거 많은데 50자밖에 안 된다고요? 네, 50자를 넘어가면 아예 그 부분은 대학에서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한 활동을 50자 내외로 이제 써서 올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가볼게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서식은 각 학교마다 조금 달라요. 각 학교마다 다르고 우리 학교는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해서 각 학교마다 그 요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볼 수 있냐? 바로 모집 요강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 가셔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작성 방법을 확인해 보시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활동 내용. 활동했던 내용을 50자 이내로 간략하게 설명하라. 아까와 비슷하죠. 그리고 증빙 서류 규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요도 순으로 내가 한 활동을 5개 이내만 쓸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일단 활동을 선정을 해야겠죠. 활동을 어떻게 선정하냐? 일단 활동 경험을 정리하세요. 어디다가도 괜찮아요. A4도 괜찮고 휴대폰 메모장에도 괜찮으니까 내가 뭐 했지? 라고 하면서 그 활동을 쭉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중학교 졸업 이후부터 내가 검정고시를 합격한 날 이전의 경험까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4월 검정고시를 봤어요 하면 5월까지의 경험이고요. 선생님 저는 이번에 8월에 응시를 했어요 라고 하면은 9월 1일에 합격자 발표거든요. 그래서 8월 31일까지의 경험을 기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은요. 일단 학과 그리고 진로에 관련된 활동의 중요도 순으로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심리학과에 지원을 한다 라고 하면은 또래 상담 동아리라든지 심리학 관련된 도서 읽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해보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대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인재상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러한 인재를 선발해요 라고 각 학교마다 자세히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 좋다라고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세히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거는 만약에 내가 공적인 기관에서 활동을 했어요. 공적인 기관에서 활동을 했으면 그 기관이나 그 활동의 규모가 큰 것부터 작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50명 단위의 활동이 있고 100명 단위의 활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100명 단위의 활동부터 먼저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하게 됐는지, 뭘 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성과가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성과, 느낌 순서대로 자세히 정리해 주시면은 아마 대체 서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인재상은 도대체 뭐냐? 선생님 인재상이 뭔가요? 각 대학마다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궁금할 텐데 각 대학마다 인재상이 달라요.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 대학교에서는 일단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삶을 완성해가는 책임 있는 교양인을 선발을 한대요. 그리고 학문 간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융복합 분야를 개척하는 전문인을 선호를 하고 타인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학은 공동체 그리고 타인과 함께 이런 말들을 좀 강조하는구나. 내가 여태까지 했던 활동 중에서 센터에서 활동도 괜찮고 사퇴 이전에 했던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지만 센터에서 했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검정고시 반 활동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공동체에서의 활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내가 써야겠구나 라고 이 대학교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학업 기초 역량, 뭐 품성이 바르다, 학과에 대한 관심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사항이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 중에서 이 인재상에 좀 적합한 것들을 좀 골라가지고 내가 요거를 먼저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존에 이제 대학에 진학했던 친구들은 이 선정을 했느냐 활동을 이라고 좀 고민이 되실 텐데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모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인재상을 보지만 현장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한대요. 현장 경험을 중요시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했을 것 같은 현장 경험, 내가 센터에서 했던 활동 경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턴십이라든지 무대 스케치, 뭐 극단 활동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먼저 쓰는 겁니다. 먼저 쓰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선생님 저는 이걸 너무 열심히 했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라고 했던 그거를 먼저 쓰는 게 아니고요. 대학에서 원하는 거, 대학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먼저 차례로 작성을 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활동을 해왔으니까 나를 선발하세요 라고 설득을 하는 그런 서류인 거고, 내가 어떤 걸 했어요 라고 자랑하는 서류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각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춰서 나의 활동을 정리해서 내는 것,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우리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학교를 가볼까요? 이 학교는 인문학적 소양과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한대요. 그럼 우린 뭘 써야겠어요? 지식, 소양 이런 것들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독서, 전시, 뮤지컬 그런 것들 내가 보러 다녔고 정리했던 그런 포트폴리오를 정리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 가볼게요. 이 학교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친구가 좋대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친구. 그러면은 뭘 써야겠어요? 내가 좀 도전적으로 해봤던 나의 활동들, 예를 들어 센터에서 했던 뮤지컬이나 영화 제작, 인턴십 활동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1번부터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1번부터 차곡차곡 정리해서 5개를 쌓아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일단 1, 2, 3, 4, 5가 있는데 선생님 저는 3개밖에 없어요. 선생님 전 4개밖에 없어서 하나를 비워서 낼게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될까요? 저는 완전 비추천합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그렇게 냈던 친구들 중에서 합격을 했던 케이스가 거의 없었고요. 일단 책을 읽어서라도 뭐 강의를 봐서라도 5개를 다 채워서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3년 동안의 활동을 이 대체서식에 써서 내는 건데 학교에서 봤을 때 이 친구는 한 3, 4개밖에 활동을 안 했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5개의 활동을 꼭 찾아가지고 여기다 써서 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팁이자 부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관련 활동 중에서 활동 시간이 많은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일단 통상적으로 뭐 동아리를 27시간 했다, 뭐 태권도 수업을 15시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시간보다도 내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먼저 쓰는 것이 포인트다. 그래서 먼저 중요도 1은 내가 이 학과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이 인재상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쓰시고, 두 번째로 정렬 기준은 바로 시간이다. 다른 것들은 뭐 다 비슷하다, 중요도가. 그러면은 더 많이 한 시간 순서대로 쓰면은 5개가 잘 정리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까지 한 게 없어요. 너무 불안해요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도서나 강의나 여러 가지 제가 이따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충을 해서 꼭 5개를 채워서 냈으면 좋겠습니다. 진로와 학과를 기반으로 충실하게 기재하는 건 맞는데요. 억지로 엮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데 막 엮어서 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걸 썼을 때 이 학과에서 나를 선발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이것들을 좀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억지로 엮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이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불가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시를 한번 가볼게요. 이 친구는 작년에 경희대 태권도학과에 합격을 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보시겠지만 태권도 동아리 개설 및 지도 27시간이라고 나와 있고, 손톱각과 발차기 등의 태권도 기본기, 기술 완성 과정, 훈련 일지 작성법을 직접 교육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50자예요, 여러분. 50자 굉장히 긴 것 같은데 굉장히 짧죠? 내가 뭘 했는지를 딱 한 줄 정도로만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서식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이 8월 24일 정도에 업로드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직 못 정했다, 활동조차도 못 정했다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정해야 되고, 내가 한 활동들을 시간을 좀 들여서 50자 정도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태권도 시범 공연 기획 및 공연 해서 송판 격파와 태권 체조를 중심으로 공연을 기획해서 태권도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선생님, 아래 거가 16시간인데 위에 건 8시간이에요.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텐데, 이 학과는 태권도 학과인데 이런 공연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학과 커리큘럼 안에도 이런 공연이 있는 학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과 커리큘럼에 대한 공부를 다 끝냈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조금 더 강조해야겠구나 싶어서 요거를 먼저 넣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첫 번째 중요도는 뭐다? 학과와의 연관성, 이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활동 시간 순서대로 학과와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5개 채우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 항목을 확인하는 거예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항목들은 당연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대체서식에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씨가 좀 작죠. 공인어학시험 성적이라든지 인증시험이라든지 모의고사, 논문, 도서 출간, 어학연수, 부모님 직업, 장학생, 그리고 구체적인 직업명이 들어간 그런 캠프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성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다 써놓고 이게 발견되면 너무 아쉬우니까.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거 5개를 작성을 해봤어요 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에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50자로 정리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 저는 전공 적합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공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고 나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은 활동들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활동은 대체서식에는 쓸 수 없어요. 대체서식엔 쓸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지표가 되는 그런 평가의 기준이 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내가 이 학과에서 배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이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 포럼인데요. 온라인 포럼은 여러 가지 포럼이 있어요. 여러 가지 포럼이 있는데 코로나를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다양한 포럼이 온라인으로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열리는 거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제 포럼을 듣고 여러 가지 강의를 수강하면은 수강증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모아놓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K묵이라고 해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라고 있어요. 원래 무크가 뭐냐? 무크는 이제 하버드나 스탠퍼드의 그런 유수한 대학의 강의를 집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무크인데 그걸 한국에 들여온 게 바로 K묵이에요. 그래서 K묵에서는 실제로 대학에서 하는 강의를 우리가 집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관심 있는 학과, 인공지능이다 라고 하면은 이 K묵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공지능이라고 치면 이 학과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은 수료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작년에 어떤 친구가 이제 면접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꿈을 키우게 돼서 이 학과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교수님들께서 되게 흥미롭게 들으시면서 그렇구나 라고 했던 친구가 있어요. 당연히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에는 작성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전공적 합성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는 한 번쯤 들어가 봐도 좋은 홈페이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평생학습 계좌제라는 페이지인데요. 평생학습 계좌제는 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강의처럼 전문적이지는 않아요. 전문적이고 막 어려운 내용이, 심화 깊은 내용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국어부터 한국사 그리고 선택 과목까지 다양한 검정고시 과목에 있는 것들을 그냥 검정고시 문제집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강의를 들어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소개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시전형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이제 써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평생학습 계좌제라는 것을 활용해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수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써야 되고요. 만약에 청소년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대학은 센터에서 받은 청소년생활기록부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제부터 수능 위주 전형의 학생부 대체서식을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수능이랑 수시랑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념해서 작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죠? 정시 전형에서도 내신을 반영한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선생님, 내신 반영, 검정고시 성적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검정고시 성적표를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지만 검정고시 성적표에는 뭐만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내 검정고시 성적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검정고시 출신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이 규정에 맞게 정시 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지금 다 하고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일단 서울대랑 고려대만 일단 시작을 하고 있고 이 두 학교가 시작하면 다른 학교들도 이제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여태까지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준비하는 친구들, 올해 이 대학교에 내가 지원하겠다라고 한 친구들은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 저는 아직 내년인데요, 내후년인데요 하는 친구들도 앞으로 어떻게 기조가 바뀔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1단계에서는 수능 성적으로 선발을 해요. 예를 들어 수능 성적으로 잘 본 친구들을 2배수 선발을 합니다. 2배수라는 건 뭐냐? 만약에 10명 뽑는 학과다라고 하면은 20명을 먼저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그 10명을 다 탈락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2배수를 수능 성적으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우리는 이 교과 평가에 요 내신 반영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적이라든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 이수 현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을 이 교과 이수 현황, 학업 성적,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중심으로 써야겠죠?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성해야 될 서류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봤던 수시 서식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성명이랑 접수번호 쓰고 검정고시 출신자 체크한 다음에 합격 지역을 쓰면 되는데요. 합격 지역 쓰는 것까지는 수시와 똑같아요. 근데 정시는 뭐가 다르냐?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과목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아까 활동을 쓰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과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 전형,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내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더 자세히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위주 전형이라면 내가 학습한 교과명, 그리고 학습 내용, 언제 학습했는지, 그리고 발행 기관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검정고시를 본 과목들만 쓸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예를 들어 물리학과다. 그러면 과학의 물리학을 더 써도 되고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작성을 해도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떤 것들을 주로 작성해야 되나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면 좋은데요. 여기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수능에 나오는 과목들을 중심으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런 과목을 좀 봐보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시고 여기에 있는 과목들 위주로 내가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평가는 아까 수시와 좀 비슷합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학습했는지 학업 성적, 특기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데 활동을 좀 정리를 해보고 독서를 했다, 강의를 들었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교과목의 중심으로, 교과목을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했고 내가 왜 이거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꼭꼭 이제 뽑아다가 여기다 작성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 서식에 대해서 작성법을 알려드렸어요. 대체 서식은 무엇이고 중요도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는지 두 가지 기준 뭐였죠? 첫 번째는 학교의 인재상 그리고 학과의 관련성, 두 번째는 내가 한 시간, 요 두 개의 순서로 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 대체 서식이랑 면접 준비는 종합전형에 준비한 친구들은 반드시 중요하고요. 교과전형에 준비하는 친구들 또한 이 면접을 꼭 봐야 되기 때문에 면접 준비 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우리는 학생부 대체 서식이랑 면접에 대해서 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소재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거를 언제부터 써야 되나요?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라고 해서 친구들이 고민하는 친구들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요, 바로 연대 기준으로 경험을 정리하는 거예요.
대체서식을 준비하는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 당연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연대기 순으로 경험을 정리한다. 뭔가 말이 연대기요? 뭔가 너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해요. 기본 소재를 우리가 정리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기본 소재를 정리하겠다는 거여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도 괜찮아요. 뭐 중학교 때도 괜찮고 그때부터 현재까지의 기억 중에서 내가 스스로 노력해왔던 경험 있죠. 내가 스스로 노력했고 스스로 찾아서 했던 그런 자기주도적인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보고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냥 쭉 어떤 식으로 그냥 이렇게 표에다가 표도 괜찮고요. 그냥 뭐 백지도 괜찮아요. 내가 이때 어떤 걸 했지라고 해서 쭉 작성을 해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계기, 동기, 내용, 결과 그 경험을 통해서 보이는 역량이 하나의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작성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아 선생님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드리면 그냥 내가 한 것들을 중심으로 그냥 정리를 해보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왜 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걸 통해서 뭘 느꼈는지 이 느낌까지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역량까지도 가봐야겠죠. 키워드예요. 키워드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키워낼 수 있었던 나의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역량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까봐 아래 예시를 제가 갖다 놨어요. 뭐 도전, 헌신, 목표 설정, 전략, 설득, 갈등 조정, 뭐 가치관 정립, 리더십, 지원 희망 분야 관련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뭐 독서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전공 적합성 이런 식으로 작성해도 되고 내가 어떠한 경험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작성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은 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아직 고민이 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기, 일단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뭐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2020년부터 2021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도 되고요. 경험,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고요. 하게 된 계기, 내가 뭐 추천을 받았건 뭐 센터에서 내가 알게 되었건 뭐 선생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건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떠올려보고 계기를 정리해보면 되는 거고 내용은 무엇이냐? 내용은 내가 한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정리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꿈드림 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었다라고 계기에 쓰고 세부 내용은 어디에 찾아가서 어떤 걸 했다. 예를 들어 복지관에 찾아가서 무엇을 했다. 뭐 플로깅 봉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 세부 내용을 적어보는 거예요. 결과, 성과는 뭐 성과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그냥 결과예요. 결과는 뭐냐? 그냥 내가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다 정도만 알아내면 되고 여기 도출 역량이란 거는 만약에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X치고 넘어가도 되고요. 만약에 괜찮다 하는 친구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뭐 리더십, 뭐 갈등 조정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여기에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했다면 우린 반은 한 거예요. 반은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나는 반은 했구나 생각하고 이제 개별, 집단 면접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면 면접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말할지 약간 총의 총알을 내가 지녔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떤 것들 말해야지 라고 하는 그 경험을 차근차근 정리해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개까지 정리해야 되나요? 저는 적어도 5개에서 10개, 전 10개에서 20개까지는 반드시 해보라고 제 제자들한테 말하거든요. 왜냐면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그 면접 질문과 유사한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을 쭉 정리해 놓고 하나를 뽑아서 던져야 돼요. 그 면접관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다양한 것들을 장착하고 있다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요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여태까지 정리했던 것들을 쭉 내 머릿속에 넣어놓고 하나하나 꺼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내 경험을 정리하면 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험 정리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5개 정도 좀 다양한 것들을 써야 되고 선생님 저는 경험이 많아요 하는 친구들은 쭉 써서 정리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뭐냐면 바로 개별 면접 그리고 집단 면접이라는 것입니다.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어떤 면접장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이에요. 각 학교마다 이 개별 면접인지 집단 면접인지를 좀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별 면접이에요. 개별 면접. 이름부터가 개별입니다. 누가 들어가요? 나 혼자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요? 나 혼자 면접장에 들어갑니다. 혼자 면접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내가 개인의 성격, 태도, 동기, 가치 등의 다양한 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 혼자 들어가서 그 면접관들이 다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를 알고 싶어서 면접관들이 앉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격, 태도, 동기, 가치 등의 다양한 특성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별 면접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비교 대상이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내 옆에 다른 친구들이 안 앉아 있습니다. 나 혼자 들어가니까 일단 편해요. 물론 마음이 막 아주 편하진 않겠죠. 긴장이 되니까.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깊이 있는 정보 탐색일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가능한 면접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나? 라고 하면 또 대답하겠죠. 저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느껴서 어떤 활동으로 이어졌나? 라고 하면은 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자세히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압박 면접과 같은 형태에서는 내가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원하는 대학이 개별 면접이에요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개별 면접에 맞게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히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느꼈고 어떤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걸 정리해 놓을 수 있어야지만 내가 이 면접을 대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혼자 1대1 면접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들어가면은 적어도 두세 분 정도 내 앞에 앉아 계실 거예요. 웃고 계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되게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딱 한 두세 분 정도 내 앞에 앉아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학교가 채택을 하는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학교가 이걸 채택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원자의 다양한 능력과 인성을 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에게 뭐 10개, 20개든 질문을 막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해왔고 이런 것들을 해왔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주눅들지 않아요. 왜냐면 내 옆 친구가 더 잘하는 것을 난 몰라. 내 뒤에 사람이 어떻게 할지 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눅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자체로만으로 이게 나에게 이점이 있다거나 이게 좀 쉽다 이런 건 절대 아니겠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내 성향, 내 전공 적합성,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놔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것들을 다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논리정연하게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 했습니다라고 해서 다양하게 내가 정리를 해놓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집단 면접에 비해서는 첫인상으로부터 귀결되는 요소는 없어져요. 왜냐면 집단 면접은 일단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뭐 어떻게 앉아있네? 이 친구가 뭐 다리를 떨고 있네?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요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으로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깊이 있는 정보 탐색, 나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개별 면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단 면접은 무엇이냐? 집단 면접은 집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집단이냐? 면접관분들은 당연히 집단이세요. 한 두세 분 정도 또 앉아 계실 거고 내가 다른 친구들이랑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3명에서 4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인 능력 그리고 이 친구가 이 학교와 얼마나 맞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집단 면접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이번 공통 질문은 뭐뭐입니다. 1번 지원자부터 말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1번 지원자가 끝나면 2번 지원자가 말하고 2번 지원자가 끝나면 3번 지원자가 말하는 구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긴장됩니다. 왜냐면 내가 말하려고 생각해놨던 것들을 갑자기 내 옆에 친구가 말해. 그러면은 굉장히 당황하겠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집단 면접입니다. 당연히 여러 명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하겠죠.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하네. 이 친구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네. 이런 것들을 면접관분들께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집단 면접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질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대답한 거는 나는 대답하지 않는 편으로 내가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그 답변을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들어갔을 때 이 친구가 뭘 답변하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집단 면접입니다. 왜냐면 뭐 똑같이 말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좀 다른 것들을 말할수록 나에게 좀 플러스 요인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첫인상과 이미지 메이킹 준비하는 건 기본이고요. 집단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답변이에요? 답변 내용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내 목소리, 내 태도, 내 시선 처리, 내 앉은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목소리 크게 내가 잘 모르더라도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자신감 있게 말하면은 그 면접관들께서 저 친구 자신감 있구먼 하고 이제 좋은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접은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 면접, 깊이 있는 질문은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막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죠? 라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이 있는 질문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좀 다양한, 좀 깊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넓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집단 면접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사 관련된 중심, 그리고 사전 기출문제, 예를 들어 기본 문제 있죠? 뭐 자기소개해보세요. 왜 지원했습니까? 당신의 장단점은 무엇이죠? 뭐 우리 학과에 지원해서 무엇을 할 건가요? 이러한 다양한 기본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질문이랑 그리고 시사 관련된 뉴스, 요즘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학과랑은 어떤 것들이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 대비 방법이 바로 되겠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나는 이제 집단 면접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나는 이제 개별 면접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자신감이 중요하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대인 면접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내가 지키지 않는다 하면은 거의 불합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살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게 강화됐다는 거예요. 맨 첫 번째 있는 슬라이드, 우리가 대입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적어놨지만 블라인드 면접이 강화됐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은 무엇이냐면 블라인드를 쳐놓고 면접을 본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뭐 고등학교인지, 뭐 어떤 꿈드림 센터에 있는지, 어떤 친구랑 센터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절대 면접장에서 밝히지 않고 나는 이 면접장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만 보고 평가하겠다라는 게 바로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서류평가부터 학적사항, 인적사항 절대 썩으면 안 되고요. 부모 또는 친인척 관련 정보 쓸 수 없고 어학연수, 뭐 수상실적 절대 쓸 수 없습니다. 면접평가도 마찬가지예요. 교복 착용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가번호를 부여합니다. 가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어디 누구입니다. 이렇게 벌써 말하잖아요. 그럴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조차 나는 궁금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가번호 몇 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번호로만 나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학적이나 인적사항들을 말하면 감점이 돼요. 몇 %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서류평가에서는 10%, 면접평가에서는 5% 정도 감점이 됩니다. 에게 5%야 선생님? 5% 감점되면 뭐 조그만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텐데 보통 교과 면접의 경우, 교과 면접 전형의 경우에 교과 전형은 일단 그 성적으로 먼저 선발을 하잖아요. 성적으로 1단계를 선발했을 때 굉장히 촘촘하게 그 친구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적이 뭐 97.9, 97.8, 97.7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그 친구들을 중심으로 이제 선발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5% 깎인다? 그러면은 1단계에서 내가 서류평가에서 좋은 성적 우위를 점할 수 없었다는 전제하에 이 5%의 감점은 나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적에서 너무너무 하향을 썼어. 내가 거의 1등으로 썼어. 이러지 않는 이상 5% 감점 된다? 라고 하면은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왜냐면 다른 거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경우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유의를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위반자 처리 방식까지도 모집 요강에서 나와 있어요. 그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반자 처리 예시. 위반자 처리, 말이 엄청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위반자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평가에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모집 요강에도 명시를 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저게 있구나라고 개념만 알고 가면은 사람이라는 게 익숙한 대로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자기 이름을 말한다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부탁하는 거는 뭐냐?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나 여기서 내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뭐 했다는 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할 수 없는 것들,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을 반드시 알고 인지를 하고 입으로 계속 연습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입에다가 그걸 찰싹 붙여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긴장되면은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막 울고 나오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긴장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속 내 입에다가 이 블라인드 면접과 관련된 거를 찰싹 붙여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대인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대인 면접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대인 면접 몇 분 정도 할 것 같으세요? 20분? 30분?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대인 면접은 5분에서 10분이면 종료됩니다. 5분에서 10분? 저희가 벌써 40분이나 오늘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저 혼자 대화했지만, 얘기했지만.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질문 5분 안에는 3-4개밖에 안 나와요. 그렇습니까? 이제 나가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활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시간이 활용이 중요하니까 면접관의 질문부터 답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총알을 장착했잖아요. 총알을 장착해서 이걸 막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 하지만 면접관이 질문하는 것,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것부터 먼저 내가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오케이, 잠깐 넣어두세요. 그리고 면접관이 질문한 것부터 답변하는 습관 들여야 됩니다. 평상시에 계속 답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질문을 유도하는 답변을 하라고 하거든요. 질문을 어떻게 유도해요? 면접장에서 이러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면접관이 만약에 A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A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를 통해서 B라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먼저 B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 면접관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B를 했다네? 그럼 B에 대해서는 무엇을 느꼈어요? 라고 이제 제 말을 듣고 인터랙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들 5개 장착해놨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면접장의 분위기를 이끄는 거예요. 내가 질문을 유도해서 나에게 유리한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A에 대해서 생각했고 B를 했습니다. 그럼 B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럼 저는 C라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나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이 면접장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인 면접은 아무리 이걸 정교화해도 AI 면접이 아니에요. AI 면접은 다행히 아직 우리 대인 면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인 면접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분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앉아 계실 거예요. 교수님들이 앉아 계실 거기 때문에 이 교수님께 부정적인 정보를 주는 답변은 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뭐 인상과 태도, 다리를 심하게 떤다든지 인상을 막 찌푸리고 있는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사람을 이제 대하는 소통의 현장이기 때문에 저 친구는 기분이 안 좋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접관에 부정적인 정보를 주는 답변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이상과 태도라는 그런 비인지적인 평가 요소에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인 면접은 동시대 사람들이 상호 교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듯이 면접관들도 똑같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 이슈 당연히 정리를 해둬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뭐 간호학과다라고 하면은 요즘 시대에 있어서 간호학과에 대해서 뭐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 뭐 응급구조학과다라고 하면은 요즘처럼 더위가 심하고 뭐 비가 많이 오고 뭐 재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응급구조학과 응급구조사로서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면 좋겠죠. 그래서 동시대 이슈,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이슈가 있었다라든지 뭐 과학 분야에서 이슈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잘 찾아두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두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요즘 이런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면접관한테 피력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평정심 유지예요. 내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반드시 표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마다 다른데 반드시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나의 불안이 표출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표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영상 찍어야 돼요. 동영상 찍어놓고 내가 이제 인사부터 들어와서 앉아서 답변하는 거 그리고 나가는 것까지 나의 영상을 하나로 이제 찍어두세요. 찍어두면은 목소리가 막 변할 수도 있어요. 뭐 추임새를 막 넣는다든지 떨리거나 성량이 저하된다거나 할 수도 있고 웃음기가 사라지거나 얼굴이 굳거나 막 계속 시선이 땅을 보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자세가 변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 몸이 비틀어진다든지 아니면 불안함을 보이는 뭐 제스처 갑자기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뭐 머리를 만진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불안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표출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걸 내가 지향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2주일 연습해서 바꿔지지 않아요. 왜냐면 내 몸이 이미 거기에 너무 익숙하니까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적어도 3주에서 한 달간은 연습을 해야지만 그래도 들어갔을 때 완벽하게 내가 면접 답변을 하고 내 태도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까지 알았어요.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가기 전에 일단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무슨 뜻인지 알죠?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분석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학교를 분석하는 거? 뭐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돼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면접을 하는지를 내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어디 가면 나와 있어요? 대학교 모집요강에 나와 있어요. 모집요강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땡땡 대학교 뭐 입학처 들어가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모집요강을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쭉 넘겨보다 보면은 면접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 분석을 가보면 우리는 2명이 면접관이 있대요. 개별 면접이고 개별 면접이라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혼자 들어가는 게 바로 개별 면접이에요. 그리고 면접 자료가 있대요. 여기는 면접 기초 자료를 쓰는구나. 여기는 평가 점수로는 반영되지 않고 그냥 간략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리하는 거구나 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면접은 5분 내외, 좀 타이트하네 라고 생각하고 5분 내외에 이런 것들을 내가 살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를 딱 정했잖아요. 6개의 학교를 다 정했으면 거기에 맞게 그 옆에 뭐 개별 면접인지 면접은 몇 분 정도인지 심사위원은 입학사정관은 누구인지 그리고 몇 명 정도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기초자료 문항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요걸 공개했다는 것은 우리 이번에도 요렇게 낼 거예요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할 때 요 질문들부터 하고 이걸 좀 더 응용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희망 학교를 분석할 때에 있어서 이 학교에서는 어떤 문제를 냈는지 면접 기초자료가 있다면 그것들은 어떤 문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면접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 유의사항 확인하고 사전 준비하고 교복 착용하면 안 되는구나. 나에게 가번호를 주는구나. 그리고 면접 시작했을 때 이동하고 시작했을 때 어떻게 말하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 나와 있다고요? 모집 요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모집 요강을 보고 이걸 이런 식으로 알아야 되는구나. 나한테 가번호를 주면 난 절대로 내 이름을 말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돌려봐야지만 들어갔을 때 내가 긴장하지 않고 조금 그래도 아는 환경에서 아는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상해봤던 환경에서 편하게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절차를 알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이제 이 학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학교마다 절차를 정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학마다 정말 그 특징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요 공통 문항을 2개를 사전 공개해요. 그냥 이 2개만 낸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물어봐요. 2개만 물어보고 이것 중에서 대답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공개한 2개 문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걸 기반으로 이제 전공 적합성 같은 것들을 종합적, 정성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질문을 했고 답변을 했는데 좀 궁금해 라고 하면은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이 학교에 지원했던 친구들은 거의 다 추가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나눔, 배려, 협력, 소통, 봉사, 성실성 이런 것들을 실천한 사례 또는 우리 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 이런 것만 가지고도 그냥 이 친구는 그렇구나라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 찾아보지 않았어.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갔어. 그럼 당연히 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친구들은 엄청 준비 잘해왔는데 나만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를 많이 알수록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정보를 알면 알수록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면접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마 올해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작년같이 심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작년같이 영향력 있지 않으니까 이 사회에. 그래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중에 그냥 하루 그냥 선택해서 업로드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면접 문항이 11월 2일에 올라와. 그리고 22일까지 연습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들 완벽하게 해서 와요. 다들 너무 완벽하고 정말 완벽한 수백 번씩 찍어가지고 그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원한 학교 중에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은 면접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구나. 성적의 비중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다들 잘해. 다들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업로드에 대해서는 여기는 조금 면접의 비중이 낮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한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가 나오고 내가 이거 열심히 연습해. 그리고 내가 딱 들어가면은 뭐 2번, 8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나오면 자세히 내가 살펴보고 난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왔어요. 마지막은 무엇이냐? 바로 기본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했듯이 그 학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학교는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지. 여기서도 당연히 인재상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이 학교는 뭐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인재를 선발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두 번째는 기본 질문. 기본 질문 제가 오늘 다 읽어드릴 건데 기본 질문을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본 질문은 50개 정도 정리할 수 있어요. 어쨌든 기본 질문.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들을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면접 기출문제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면접 기출문제. 이 학교에서 나왔던, 이 학과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내가 다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내 입에다가 찰싹 붙여야 된다라고 그런 3단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 2번째 단계인 기본 질문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기본 질문은요, 반드시 출제돼요. 출제되지 않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출제되지 않는 경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원서 접수 이후에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돼요.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원서 접수가 9월 11일부터 15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면접이 빠른 학교는 9월 말, 그리고 좀 어떤 그냥 여러 가지 학교들은 10월 중순, 그리고 수능 이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월 중순에 보통 대부분의 학교가 면접을 보기 때문에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본 질문은 정말 기본 질문이에요. 자기소개, 장단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기본 질문인데 암기한 티가 나. 예를 들어 자기소개 해보세요 했는데 갑자기 너무 빠르게 막 말해. 저는 누구고요, 어떻게 했고요, 뭐 했고요 막 이렇게 갑자기 말하면은 당황하잖아요. 그런 면접관들이. 그러니까 암기는 해요. 반드시 암기는 하는데 티가 나지 않아야 돼. 그래서 그냥 소통하듯이 자연스럽게 저는 뭐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된 가번호 몇 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말하듯이 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외워서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핵심 단어, 핵심 사례를 중심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내가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질문은요, 유사한 답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나도 내 다음 친구도 똑같은 경험을 그러니까 똑같은 답변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단점이 뭐예요? 라고 하면 유니크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은 거는 바로 자신만의 개성과 경험을 중심으로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러이러한 활동에서 이거를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내 답변이 다른 사람들이랑 차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답변을 준비하더라도 나의 경험을 넣고 나의 개성을 넣으면은 내가 좀 더 다른 친구들과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기본 질문입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체 서식 있죠. 우리 아까 작성했던 청소년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또는 뭐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이러이러 활동을 센터에서 했다라고 하면은 질문을 추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질문을 막 추출을 해야 되고 자기소개, 장단점, 감명 깊게 본 책, 영화, 진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장단점 질문 같은 경우에 친구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장점이랑 단점 말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내가 단점 있는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장단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내가 이 단점이 있지만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는 강점으로 승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피력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단점이 아니라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건 사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내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나를 단점이 있는 사람으로 절대 끝나게 하지 맙시다. 우리 알겠죠? 그래서 장단점 질문을 받으면 내가 만약에 이걸 장점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 생각이 안 나 라고 하면은 하지만 저는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까지 말해줄 수 있어야지만 내가 그래도 좀 이 면접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본 질문 리스트예요. 기본 질문 봐볼게요. 장단점, 단점 극복하기 위한 노력, 도서, 줄거리, 뭐 의미 있는 활동, 성장에 미친 영향, 뭐 학과에 지원한 이유, 내가 선발되어야 되는 이유, 뭐 내가 꿈꾸는 직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캡처를 해두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 질문들을 복기하면서 내용도 좀 써보고 어떤 걸 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전략적으로 구상을 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스텝에 왔어요. 첫 번째는 이 학교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 기본 문제를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기출 문제를 알아야 된다. 이 세 가지거든요. 기출 문제를 어디서 알아야 되냐?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어디 들어가면 되냐? 바로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면접 기출 문제가 있어요. 면접 기출 문제. 그 모집 요강이 나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있단 말이에요. 모집 요강 다음에 입시 자료실, 뭐 입시 도우미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은 자료실에 이 기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기출 문제 예를 들어 뭐 작년에 했던 거 그래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학과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중문학과다 하면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말해보세요. 중국과 한국의 문화 현상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보시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 학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만을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문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둬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는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미중 무역 분쟁을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패닉이 와요. 어떡하지? 들어본 적도 없어.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작년도, 재작년도 저는 3에서 5개년치는 반드시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제 제자들한테 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놨다가 이것들도 좀 쫙 정리를 해둬서 5개년치 문제는 내가 보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서 9월 15일 정도에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바로 시작해야 되는 게 면접 준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은요. 혼자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 물론 좋아요. 좋은데 계속 나를 모의 면접, 그러니까 면접 환경에 나를 계속 밀어 넣어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혼자 연습할 때는 긴장이 안 돼. 긴장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혼자 연습하는 거 스스로 막 웃기기도 해. 왜냐면 내가 막 답변하니까. 근데 그런 환경이랑 내가 면접장에 들어갈 때의 환경은 정말 달라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계속 긴장감 있고 계속 그런 모의 면접의 그런 환경에 나를 노출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이걸 무한으로 반복을 해야 돼요. 살펴볼까요? 이 친구는 방사선과에 지금 합격을 해서 다니고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면접 질문을 쫙 뽑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쫙 뽑아서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질문을 뽑아서 스스로 계속 모의 면접을 보는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방사선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영상의학과에 대해서 아는 만큼 말해주세요.
뭐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면접 질문을 쭉 뽑아두고 5번 얘기해보세요 라고 하면 5번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뭐 7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은 7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모의 면접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하기 좀 그렇다, 긴장이 안 돼, 그럼 부모님 혹시 잠깐만 앉아 계셔주세요 라고 하고 제 답변을 들어주세요 하고, 만약에 그것도 잘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꿈드림센터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죄송한데 잠깐만 면접 조금만 봐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요청 드리고 나에 대해서 면접을 봐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걸 안 해봤을 때랑 해봤을 때 그 긴장감이 차원이 다릅니다. 가능하면 조금 내가 무서워하는 분 계시잖아요. 무서워하는 분 앞에서 내가 이 면접에 대해서 답변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너무 소극적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하겠어, 그랬을 경우에는 영상을 찍어봐야 돼요. 영상. 선생님 저는 부모님 옆에서도 조금 말 못하겠고 선생님 앞에서는 더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선생님 저는 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영상을 찍어봐도 돼요.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도 되고, 요즘 줌 같은 거는 화면 녹화 다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 내가 좀 큰 화면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줌 같은 거 앞에 틀어놓고 삑 누르세요. 기록 버튼 누른 다음에 1번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저는 과정과 결과 중에서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에 대해서 계속 해보고, 그거를 이제 내가 계속 봐봐야 돼요. 조금 이거 부끄럽지만 내가 찍은 영상들을 계속 보면서 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러네, 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 있네 라고 하면서 그걸 다듬고 연습해가는 과정이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좀 마음이 걱정이 많죠. 왜냐면 저 면접 어떻게 준비하지? 뭐 대체 서식은 어떻게 쓰지? 뭐 이런 생각들이 이 영상이 끝나갈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면접은요, 여러분, 그렇게 특히 우린 대인 면접이잖아요. 입사 면접이 아니에요.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 막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고 먼저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인 면접은 뭐냐? 일단 답을 하면 돼요. 답이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렇게 어깨 펴고 들어가서 나는 정답이 아니어도 된다. 답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2, 3일 준비해서 되는 건 아니고 평상시에 생각하고 정리하고 결론을 내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결론을 낼 때 일단 결론부터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이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면접관이 말한 것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일단 결론부터 딱 말하고,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라고 해서 결론 말하고 그 결론이 나오게 된 과정 말하는 그런 연습을 스스로 계속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랑 저랑 소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면접관의 입장에서 선호하는 단어 사용을 좀 미리 연습하고 발표를 해야 되고요. 습관처럼 내 입에서 나온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피해야 되는 단어, 예를 들어 내 학적 사항, 인적 사항, 내가 어디서 뭘 했는지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피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검토하고 내가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원 학교의 인지상 정보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내가 이 학교에 가서 면접을 본다. 내가 이 학교에 가서 대체 서식을 내가 내야 된다. 이 학교에 하면은 당연히 이 학교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학과에서 뭘 배우는지, 이 학교는 어떤 인지상을 중심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면은 이걸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학교의 교수님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지원하려고 한 학교가 어떤 학교고, 이 학과에서 뭘 배우고, 어떤 진로로, 어떤 곳으로,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안 말해도, 안 봐도 줄줄줄 입에서 나올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잘 공부를 해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면접 후기 같은 게 있어요. 홈페이지 찾아보면은 작년도 면접 후기, 너무 떨렸어요,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언제 입장했고, 나를 도와주는 그 학생 도우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우미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셨고, 어떤 분위기고, 그런 것들이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장부터 퇴장까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들어가서 여기서 인사하고, 앉아서 말하고, 다시 의자 넣고, 나가기까지 그 과정을
꾸준히 내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지만 절대로 긴장하지 않고 만약 긴장이 되더라도 긴장을 좀 덜한 상태에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렵죠, 당연히. 좀 무섭기도 하고 떨려요. 근데 그런 두려움은 내가 안 떠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서 긴장 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생각하고 그냥 자신 있게 내가 잘 모르더라도 내가 좀 자신이 없더라도 최대한 자신감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되고 말했다시피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무슨 문제풀이 대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나만의 답을 도출하면 된다. 내 답을 면접관님께 전달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차분하게 하지만 자신감 있게 대답한다면 면접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우리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총 1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했냐? 일단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부 대체서식은 무엇이냐? 대학교 인재상을 어떻게 보는 거냐? 그리고 활동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냐? 그리고 합격 사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합격 사례는 어떻게 썼는지 제가 여러 가지 사례 보여드렸죠. 그리고 정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미보유자 대체서식이 좀 양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2부에서는 뭘 했죠? 면접 준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연대 기준으로 경험을 정리하는 거, 대인 면접에 있어서 유의사항 뭐였죠? 블라인드 면접,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원 희망 학교 분석, 그리고 대학별로 특징을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된다. 기본 질문부터 기출문제까지 준비하고 심화 질문까지도 잘 준비를 해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면접 팁,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난 답을 말하면 된다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개의 부분이요. 제가 여태까지 지도했던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면접은 너무 무서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당연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상황에선 다 그래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 두려움이 참 없어질 거예요. 면접도 처음 들어가는 게 어렵지 한 2-3번, 4-5번 면접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이번에는 그냥 껌으로 보고 왔어요.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 그냥 당연히 대해보지 않았고 마주해본 적 없는 거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너무 무섭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막막해 하기보다는 오늘 제가 알려준 이 방법대로 잘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벌써 끝났네? 라고 하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대체서식과 면접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입시에 계속 함께 할 거니까 지치지 말고 우리 같이 면접이랑 서식 잘 준비해 보도록 해요. 여태까지 저는 진학 컨설팅 마유니 대표 강예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